자,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해볼 아이템은 이제 버터 쿠키입니다. 버터 쿠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쿠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쿠키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쿠키고, 뭐 한편으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어떤 쿠키들이 이 버터 쿠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쿠키들이 많고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레시피들도 이 버터 쿠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쿠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과 기능사 시험에도 뭐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해서 오늘 저희 이제 일반 버터 쿠키 그리고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이제 초코 버터 쿠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버터 쿠키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재료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쿠키라는 게 설탕과 버터를 휘핑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크리마를 시킨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버터와 설탕을 크리마를 시키고 이 크리마 시키는 이 과정에서 좀 더 풍미를 내기 위한 어떤 계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죠. 이제 박력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재료가 쿠키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예요. 물론 오늘 저희가 이제 설탕 대신에 사용하게 될 재료는 슈가 파우더고요. 나머지 어떤 이 버터 쿠키를 만드는 방법은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이 슈가 파우더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슈가 파우더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오늘 이 기본적인 버터 쿠키에 일반적으로 바닐라 빈을 많이 넣어요. 일반적인 뭐 버터의 풍미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터 쿠키를 만드실 때 기본 이제 이 기본 재료만 사용하시겠지만, 또 어떤 버터의 향에 어떤 색다른 좀 다른 좀 더 향이 있는 재료를 첨가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 이제 바닐라 빈을 많이 넣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얼그레이 향을 좀 추가시켜 가지고 얼그레이 향이 나는 버터 쿠키를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얼그레이는 뭐 바닐라 빈처럼 바닐라 페이스트처럼 기본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 버터 쿠키의 핵심이 되는 재료는 요 네 가지: 버터, 밀가루, 박력분이죠. 그 다음에 설탕, 오늘 사용할 거는 슈가 파우더고요. 그 다음에 계란. 이 외에 다른 버터 쿠키 레시피들을 보시면 뭐 생크림이 들어가는, 그리고 분유가 들어가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리고 쿠키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재료가 현재는 빠져 있지만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레시피가 대부분이고요. 오늘 만드는 쿠키는 소금은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버터 쿠키 이 기본 베이스 재료에서 하나씩 어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재료의 투입 여부가 많이 달라져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 재료 만들 거고요. 보통 버터 쿠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설탕이 들어가요. 입자가 있는 슈가 파우더가 아닌 이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설탕을 들어가는 이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크리마를 많이 시켜줘요. 버터와 설탕을 섞고 공기가 최대한 포집될 수 있게끔 크리마를 시켜주고요.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계란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박력분이죠. 박력분이 들어가요.
이 기본적인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할 어떤 실습 내용은 크리마를 많이 시키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크리마를 많이 시키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기본적으로 쿠키 만들 때는 반드시 크리마를 시켜야 된다. 크리마도 이제 어떤 크리마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식감의 변화가 또 있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블레와 같은 쿠키를 보시면 크리마를 시키지 않듯이 오늘 만드는 이 버터 쿠키 같은 것도 좀 더 소프트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크리마를 많이 시키진 않을 거예요. 크리마를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 이유인 즉슨 입자가 있는 설탕 대신에 슈가 파우더를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버터는 저희가 크리마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포마드 상태인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크리마를 시키려고 하면은 버터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버터가 너무 단단하게 되면 버터의 입자가 풀어지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버터가 너무 부드럽게 되면은 크리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통 크리마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버터의 온도가 한 18도에서 한 21, 2도 정도. 이제 많은 매체들이나 어떤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18도에서 22도 정도면 이 버터의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정도면 크리마가 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마가 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온도의 버터를 준비를 해 주시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손으로 그냥 뭉쳐서 놓는 손을 이용한, 그리고 어떤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한 그런 드롭 쿠키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사블레나 어떤 그런 일정한 모양, 동그라미나 원형이나 네모난 일정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냉동을 시키고 그 쿠키 반죽을 꺼내서 커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쿠키들이 있고,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이 쿠키,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깍지죠. 깍지,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짜는 쿠키예요.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모양 깍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버터 쿠키는 별 깍지를 많이 사용해요. 별 깍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건 짜는 쿠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짜야 되는 쿠키 같은 경우는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물론 주변 환경의 어떤 온도가 굉장히 좋은 온도의 상태면 이 버터 쿠키 반죽이 굳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터가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반죽이 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짤주머니에 저희가 넣고 이제 짜는 쿠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짜는 쿠키 같은 경우는 반죽이 되직하면 이게 파이핑백에 넣고 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정한 모양, 균일한 모양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작업의 연속성이 이 버터 쿠키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재료의 확실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짤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쿠키를 팬딩할 쿠킹팬, 또 하나 이제 오븐 온도도 세팅이 잘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작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이제 또 효율적으로 쿠키를 만들고 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어떤 과정의 어떤 재료나 도구들이 준비된 다음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는 저희가 이제
작업하기 쉬울 정도로 포마드 형태의 버터를 준비를 해 놨고요. 나머지 이제 재료들이죠. 슈가 파우더와 박력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계란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그레이 파우더죠. 얼그레이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티백인데 이제 안에가 입자가 완전히 고운 가루 형태가 된 티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티백을 넣는 방법은 티를 먹을 때는 어떤 따뜻한 물에 이제 우린 다음에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티백에 있는 고운 가루들은 따뜻한 물에 녹여야 그 풍미가 최대화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강한 풍미를 또 내게 되면 이 버터 쿠키의 특유의 버터 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얼그레이 파우더는 사용하게 되겠지만 어떤 따뜻한 액체에 우려서 넣는 게 아니고 밀가루에 바로 투입시킨 다음에 이제 오븐에 구우면서 이제 구워지는 어떤 열기로 인해서 은은한 향을 낼 수 있게끔 바로 밀가루에 투입하는 걸로 할게요. 재료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저희가 항상 쿠키 만들 때 하는 게 있죠. 채를 쳐야 된다는 거. 채를 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슈가 파우더를 이제 버터에다가 채를 칠게요. 슈가 파우더 사용하는 어떤 방법은 저희가 많은 수업할 때마다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 보관하는 어떤 재료의 환경에 따라서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설탕이다 보니까요. 이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덩어리가 많이 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체에 걸러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코코아 파우더도 저희가 사용하게 될 텐데, 코코아 파우더도 마찬가지예요. 코코아 파우더도 일정 어떤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분명히 채를 쳐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채를 친 다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이 쿠키는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소량이다 보니까요. 많은 양을 할 때는 물론 기계를 사용하셔야겠지만 이제 소량을 할 때는 이 슈가 파우더 버터를 가볍게 섞어주는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다 섞고 나면 이제 휘퍼 믹싱 기계를 이용해서 가볍게 이제 휘핑만 해줄 거예요. 섞어는 주되 이제 크리마의 정도를 오늘은 조절을 한다고 했으니까 크리마의 정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슈가 파우더가 버터와 잘 섞였다고 확인이 되시면 이제 휘퍼를 이용해서 믹싱을 한 번 더 해줄게요. 항상 버터라는 재료를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버터라는 재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주걱이나 어떤 휘퍼 도구들에 많은 양의 재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휘퍼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가볍게 크리마를 만들어 볼게요.
설탕의 입자가 굵다면 이 설탕 입자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또 없애지는 그 과정의 어떤 크리마 과정에서 이제 크리마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슈가 파우더를 넣은 이 오늘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슈가 파우더는 금방 버터에 섞이게 돼요. 밀가루처럼. 그래서 적당히 양의 약간의 크리마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란물을 넣고 휘핑을 하게 되겠죠. 이 이 슈가 파우더를 넣은 버터 쿠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탕이 들어간 이 버터 쿠키 반죽도 마찬가지예요.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달걀물이죠. 계란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투입되게 되면 처음에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계란의 어떤 정도의 양에 따라서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에 나누어서 크리마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그 계란물을 한번 넣고 한 두 번에 나눠서 크리마를 가볍게 시켜 줄게요. 계란물을 두 번에 나누어서 반죽에 넣는 어떤 과정이 어느 타이밍에 계란물을 다시 넣어야 하나, 두 번째 계란물을 다시 넣어야 하는 거는 이 버터와 이 버터 슈가 파우더 이 계란물이 잘 섞일 정도. 처음에 넣게 되면 약간 덩어리처럼 분리나는 현상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반죽이 또 믹싱이 골고루 잘 되고 나면, 유화가 되고 나면 이제 또 계란을 넣기 전에 상태처럼 버터크림처럼 보일 거예요. 버터크림처럼 보이게 되면 두 번째 마지막 계란물을 넣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계란을 넣자마자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 골고루 또 충분히 믹싱이 되고 나면 또 처음 상태인 부드러운 버터크림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처음보다는 조금 그래도 부드러워졌죠. 자, 옆면에 붙어 있는 어떤 나머지 재료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양의 반죽을 할수록 이런 도구들에 묻는 어떤 재료의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항상 마지막 어떤 섞는 어떤 시점이 되면은 좀 재료들을 스파츌라나 스크래퍼나 고무주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버터크림이 또 완성이 되었죠. 처음 계란을 넣기 전 슈가 파우더와 버터만을 부드럽게 풀었을 때 그 상태의 반죽이 다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업장의 환경 온도예요. 작업장의 온도가 너무 낮은 온도가 유지가 된다면 반죽을 하는 동안에도 이 버터 반죽을 하는 동안에도 차가운 계란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무리 버터가 포마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어떤 차가운 계란에 의해서 이 버터크림 반죽이 좀 굳을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박력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되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작업장의 어떤 환경, 온도 매우 중요하고요. 작업의 연속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작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구나 그다음 뭐 팬닝할 팬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기 히포에 붙어 있는 버터크림들을 충분히 잘 정리를 한 다음 이제 밀가루죠, 박력분과 함께 섞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쿠키 반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쿠키는 박력분 아니야?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배웠었고 가르쳤지만 요즘에는 어떤 쫀득한 좀 더 이제 소프트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물론 빵까지 원하는 그런 식감은 아니지만 그런 식감을 내기 위해서 중력분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쿠키 레시피들 보시면 중력분이 들어간 레시피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미리 채를 저희가 고운 채 미리 쳐놨고요. 이 고운 채에 내린 이 중력분을 이제 버터크림과 함께 준비된 버터크림과 함께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 섞는 과정 중에 저희가 오늘은 뭐 바닐라 빈을 넣지 않고 이제 얼그레이 파우더를 넣는다고 했었죠. 이제 얼그레이 이 티백이죠. 티백을 완성된 버터크림 안에 넣고 가볍게 비벼줄게요. 뜨거운 액체에 우려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향이 아닌 은은한 향의 얼그레이 향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어떤 따뜻한 액체에 우려내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바로 이 차가운 버터크림 반죽 안에 이제 얼그레이 파우더를 넣고 이제 나머지 가루를 섞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은 입자들이 보이죠?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티의 상태가 어떤 입차 같이 좀 두꺼운 마른 상태의 재료라면은 이제 그런 재료들은 따뜻한 액체에 우려야 될 거예요. 따뜻한 액체에 우려야 될 거지만 이런 고운 입자로 된 티백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먹는 데 있어서 식감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면서 이 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은은한 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섞인 이 반죽 안에 저희 밀가루를 박력분이죠,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